후회하게 될 겁니다. 꽃집 팔매가 뭐 어쩐다고? 레드와인이 공중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 반을 사귄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의 할머니가 천천히 냅킨을 집어 손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쏟은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와인을 쏟은 그 여자가 누구의 손녀인지,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그날 이후 한 가족의 세상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평범한 할머니의 정체는 뭘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서연은 작은 다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28살 동네 독립서점 마음책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일요일엔 큰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반을 사귄 강태민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고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살펴본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다녀라.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74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을 챙겨주셨어요.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1층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1층은 할머니의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들꽃 정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오전 8시 서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을 달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구니엔 오늘 서점에 진열할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20분쯤 달리니 작은 서점이 보였습니다. 마음 책방.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이 전부였습니다. 7살 때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해외 자선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외할머니인 윤여정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2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책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플 때 책을 읽었고 외로울 때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은 서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위로되는 책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가로 가서 한 권을 꺼냈어요. 이 책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으로 많이 위로받았어요. 여자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서점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1층 꽃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서연이 꽃집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꽃을 정리하시다 고개를 드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왔니? 오늘 서점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보였어요. 거칠었습니다. 매일 새벽 꽃 시장에 가서 꽃을 떼어 오시고 하루 종일 꽃을 다루시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 넌 이번 주 상견례 준비는 됐니?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채셨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상견례 복장 가이드라인.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값싸 보이는 옷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공손하게 먼저 말을 거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니? 태민 오빠 어머니 비서분이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휴대폰을 돌려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마. 넌 누구한테도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왠지 무서웠어요. 평소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리셨어요. 저쪽이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서 쉬어라.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태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진아, 일요일 기대된다.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걱정 마.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틀 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서연아, 상견례 장소 확정됐어. 어디예요?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래. 엄마가 예약해놨대. 응, 알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되게 좋은 분이야. 태민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그럼 일요일에 보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꽃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손에 수수한 한복이 들려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저고리에 진회색 치마였습니다. 왔니? 이것 좀 봐라. 상견례 때 입으려고 손본 거야. 예뻐요, 할머니. 서연이 한복을 만져보았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다린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쪽에서 우리 형편 때문에 무시하면 어떡하죠? 할머니가 바늘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넌 누구한테도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절대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 더 강한 것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다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서 쉬어라. 내일 토요일이니까 같이 준비하자. 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젊은 부모님이 웃고 계셨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상견례에 함께 가실 수 있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상상이었어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말고 책상 위에 그냥 뒀어요. 오늘 밤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면 돼요? 응. 딱 맞는 게 있을 거야. 작은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블라우스를 골라주셨어요. 스커트도 함께요. 이거 입어봐라. 서연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이거로 하자. 옷을 샀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서연은 가격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민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네, 할머니. 그리고 혹시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일어나도 돼. 참을 필요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립스틱도 자연스러운 색으로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내려와서 밥 먹어라.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차려놓으신 아침상 앞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긴장하면 속이 안 좋으니까. 네, 할머니.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고맙다. 그럼 가자. 오전 11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강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택시가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고급 호텔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태민 씨 일행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고급 레스토랑 문들이 보였어요.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장 안쪽 방 앞에서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이 먼저 보였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지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옆에 태민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오미자였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고급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의 로고가 일부러 보이게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손톱은 완벽한 네일아트로 빛났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오미자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서 뭐해요? 인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귀찮은 것을 쫓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오미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블라우스를 보고 스커트를 보고 신발을 보고 다시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접시에 담긴 요리들이 상위에 하나씩 놓였어요. 전복찜, 한우회, 산채 비빔밥. 평소라면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목이 메어왔어요. 상견례 자리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젓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도 아무런 배려 없이 물었어요. 서연은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참았어요. 오미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혼자 큰 거예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오미자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수한 한복, 장식 하나 없는 손,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는 뭐 하세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꽃집을 합니다. 아, 꽃집이요? 오미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꽃집이 잘 되나요?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하던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오미자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는 직업이 뭐라고 했죠?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점이요? 오미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책을 사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 1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오미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요? 우리 아들이랑?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사람들한테 책 추천해주고 그래서. 닥쳐. 오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미자가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 손톱 밑에 흙인가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꽃을 다루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오미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핸드크림이라도 바르셔야겠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보이며 과시했어요. 완벽한 네일아트가 빛났습니다. 저는 루미나 VIP 전용 핸드크림 쓰는데 한 개에 30만 원짜리예요. 그래도 손 관리는 해야죠. 상견례 자리에 그런 손으로 오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더욱 꽉 쥐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동자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컸으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부족한 게 있지 않겠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못 받았을 테니까요. 예의범절 같은 거 말이에요. 오미자가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아, 넌 정말 이런 애랑 결혼하려고?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2년 반을 함께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할머니는 더러운 손으로 꽃이나 팔고 넌 돈도 안 되는 서점하고 근본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나 하는 거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감히. 오미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식기들이 덜컹거렸어요. 감히 어디서 말댔구야? 오미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부모 없이 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순 없어. 그리고 와인잔을 집어들고 서연의 얼굴을 향해 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콱! 차가운 레드와인이 서연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레드와인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가 붉게 물들었어요. 와인이 턱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이 멀리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할머니가 천천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로 다가와 조용히 와인을 닦아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셨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다 닦은 후 오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오미자가 비웃었습니다. 꽃집 할매가 뭘 어쩐다고?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서연아, 일어나자.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머니는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태민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저기. 할머니가 태민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태민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끝난 것 같은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전화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 태준아. 할머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좀 바빠질 거야. 부탁 좀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서연은 궁금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서연은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해라고요? 뭐가 오해인가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살아계셨고 셋이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꽃집 문을 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잤어. 넌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점 쉬어라. 쉬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가야죠.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참 강하구나. 서연은 할머니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왔니?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드디어 받았네. 어제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오빠 가족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서연아, 진정해.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아니야. 결심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만 끊을게요. 잘 지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서연 씨 맞으신가요? 브릿지컴 오미자 비서실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회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일까요? 또 모욕을 주려는 걸까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남의 한 광고 회사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미자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브릿지컴 광고 회사였습니다. 오미자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어제 상견례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제대로 혼을 내줬으니 이제 저에도 정신 차리겠지. 고급 세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강민수가 운영하는 중견 광고 회사였어요.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오미자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며 굽신거렸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미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다들 이래? 사무실로 들어가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오미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눈이 커졌어요. 루미나 화장품 광고 계약 취소 통보.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레강스 패션 광고 사업 중단. 그 다음 장도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취소, 중단, 보류. 오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네. 아침 8시부터 팩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5개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오미자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거래처에 전화 걸어.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부 방침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오미자가 직접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자기한테 잘 보이던 루미나 마케팅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이사님, 저 오미자입니다. 광고 계약 취소가 무슨... 아, 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모님 하며 굽실거리던 사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거는 저희 본사 측 결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도 다 썼잖아요. 상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상부라니 누구 말씀이신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갑으로 살아왔는데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이었어요. 강민수 대표님 계십니까? 긴급하게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출권 관련해서 본점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요. 대출이요?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요. 담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뚝 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미팅이 전부 취소되었어요. 협력사 담당자들이 갑자기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오미자는 남편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대체 뭐야? 하루 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어제 그 할머니 말 기억나? 오미자가 화들짝 놀라며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했잖아. 설마 그게 말도 안 돼.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집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어제 상견례, 오늘 바로 이렇게 됐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그리고 오늘의 상황.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평범한 할머니가, 낡은 한복을 입은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오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미자 부사장님이십니까? 한별그룹 비서실입니다. 오미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그룹? 국내 최대 화장품, 패션 기업이었어요. 루미나 엘레강스, 한별프라자를 소유한 거대 기업. 네, 맞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귀사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미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별그룹 회장이 직접 온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하신 일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은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브리치컴 회사 로비였습니다. 오미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어제 한별그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회장이 오전 10시에 방문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로비 한쪽에 서 있었고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오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오셨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벌써 도착하신 거야? 네. 로비에서 대기 중이세요. 오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별그룹. 국내 3대 기업이었어요. 화장품, 패션, 백화점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뒤로 빗어져 있었고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정상에 있던 사람의 기운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거래처 대표들도, 은행 담당자들도, 직원들도 전부 90도로 인사했어요. 윤태준, 한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딱, 딱, 딱.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윤태준이 오미자 앞에 멈춰섰어요. 오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오미자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미자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사람 윤여정. 그분이 내 고모님이시오. 오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모님? 그 꽃집 할머니가 한별그룹 회장의 고모라고요? 윤여정은 우리 한별그룹 창업주요. 오미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창업주? 그 평범한 할머니가 한별그룹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40년 전에 손수레로 화장품 행상하시며 시작했소. 20년 만에 재벌 등극하셨지. 윤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8년 전에 딸을 잃고 모든 걸 내게 넘기셨소. 손녀딸을 평범하게 키우려고. 오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이 한별그룹 창업주 손녀한테 와인을 쏟았대. 미쳤네. 완전히 회사 망하겠다. 오미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윤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모님이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소? 오미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의료계, 제약업계, 건설업계, 금융계. 손 안 댄 데가 없소. 윤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제 당신네 회사에 날아간 프로젝트들, 그게 시작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오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내 고모님과 서연이한테 해야지. 윤태준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윤태준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사무실로 가시죠? 오미자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한별그룹 창업주.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오미자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민수였습니다. 여보, 은행 갔다 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전액 조기 상환하래.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뭐라고? 그리고 새 대출은 절대 안 된대.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떨어졌대. 오미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오미자는 남편과 아들 태민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민도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미자가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미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회사가 망한다는 걸. 한별프라자로 가자. 오미자가 일어났습니다. 한별프라자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거기 가서 빌어야지. 달리 방법이 있어?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한별프라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자신은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쏟으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룸이나 30만 원짜리 핸드크림을 자랑했었죠. 한별프라자 VVIP 카드를 뽐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백화점에 빌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 백화점 앞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상층 VIP 라운지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가 보였어요. 한별그룹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일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서연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왜요? 할머니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이요?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백화점 같은 곳에 잘 안 가시는 분이었어요. 상견례 때 옷 망가졌잖아. 새 옷 사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마음이야.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몇 시에 만날까요? 4시에 한별프라자 앞에서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별프라자? 그 고급 백화점에요? 오후 4시 서연은 한별프라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품이 있는 한복을 입고 계셨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들어가자.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고 깊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기, 회장님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VIP 라운지였어요.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부드러운 소파,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사실 숨긴 게 있어. 네. 이 백화점, 한별프라자. 할머니 거야.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룸이나 화장품, 엘레강스 패션. 전부 할머니가 만든 거야.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뭐라고요? 40년 전에 할머니는 손수레로 화장품을 팔았어.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팔았지.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렇게 한별그룹을 만들었어. 국내 1위 화장품 회사가 됐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내 엄마가 18년 전에 사고로 그렇게 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 조카 태준이한테 회사를 넘기고 너를 평범하게 키우기로 했지. 왜요? 왜 평범하게? 할머니가 재벌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거든. 내 엄마도 그렇게 자라면서 힘들어했어. 너만큼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할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해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몇 척을 썼는데. 오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과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한별그룹 고객 관리팀장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 민수, 태민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VVIP 카드 반납 부탁드립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부가 누군데요? 담당자 바꿔줘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업주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그때 오미자가 라운지 안쪽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서연이 보였습니다. 오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품이 있는 한복, 진주 목걸이. 평소의 꽃집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한별그룹 창업주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황금색 VVIP 카드를 꺼냈어요.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셋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미자의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번져 있었고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와 태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태민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나야. 제발. 서연은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기억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얼굴에 와인 쏟으셨죠. 사람들 앞에서. 오미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근본도 없다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손 보고 비웃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오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손으로 당신이 자랑하던 루미나를 만드셨어요. 40년 전 손술에 끌던 그 손으로요. 서연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연이 다시 세 사람을 봤습니다. 태민 씨. 응, 서연아. 그날 상견례 때 뭐 하셨어요?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미안해. 나. 이제 그만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태민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할머니가 팀장을 봤습니다. 나가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인 채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서연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4월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음 책방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간판 옆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마음 책방 2호점. 서연은 지난 1년 동안 서점을 한 곳 더 열었습니다. 3호점까지 준비 중이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셨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해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사업 계획서도 직접 썼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셨을 뿐이었어요. 믿는다, 서연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전히 좋았어요.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와 약속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여의도 벚꽃길에서 보자. 할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왔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벚꽃 터널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요. 그래, 얼굴에 쓰여 있어.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도 행복하시죠? 응. 너만 행복하면 할머니는 다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서연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생각해요. 뭘? 1년 전 그날이요. 서연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상견례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할머니를 봤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할머니가 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어. 넌 강한 아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할머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거든. 할머니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만약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서셨다면 서연은 평생 누군가에게 기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달랐어요. 혼자서도 설 수 있었습니다. 태민이 소식 들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1년 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점도 잘 되고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 가요. 제가 저녁 만들게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서연아, 앞으로도 내 길을 걸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네, 할머니. 두 사람의 뒷모습이 벚꽃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계속 흩날렸어요.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시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서연이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